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올해는 한국 자본시장이 문을 연 지 꼬박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많은 성장과 침체, 명광과 상처를 반복했습니다. 오늘은 70년의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리서치센터의 김학균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올해로 자본시장과 함께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죠? 한 30년 있었네요. 1996년도에 증권회사에서 입사해서 쭉 애널리스트로 일을 해왔는데요. 우리 증시가 올해 70살이니까 후반부 30년은 현장에서 지켜봤고 앞에 40년은 문헌이나 기록을 통해서 읽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30년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보다 좀 더 과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거래소의 전신인 대한증권거래소가 1956년 3월 3일 날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서도 이제 증권거래가 됐었습니다. 독립 이후 한 11년 정도는 증권거래소가 없었고요. 정부 수립 이후 8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소가 개장이 됐습니다.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채권과 주식을 말합니다. 증권은 재산상의 가치를 지닌 증서를 증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요즘 주식시장, 증권시장 하면 주식이 많이 거래되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1956년도 대한증권거래소가 만들어졌을 때는 주식 거래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애초에 주식시장은 기업에게 자금 조달을 해주라고 하는 어떤 장으로서 주식시장에 이제 출발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1차 시장이라 그러고 프라이머리 마켓이라 그러고 이 기업은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파는 겁니다. 주식 팔고 그 자금 지원을 받아서 사업 자금을 하는 게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하는 일이고 세컨더리 마켓은 그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게 이제 세컨더리 마켓이거든요. 우리가 1956년도의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기업에게 자금을 몰아줄 수 있는 어떤 자산의 축적이 없었습니다. 전부 가난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냐 하면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기업들을 불화를 받은 겁니다. 정부로부터. 특히 많은 재벌, 지금 대기업들의 출발점이 정부로부터 불화받은 게 사업 자금의 이제 원천이 됐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관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56년도 대한증권거래소가 만들어졌을 때 상장된 회사는 12개밖에 없었습니다. 4개는 은행이고요. 원래 은행이란 데가 정보의 입김이 센 곳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머지 일반 기업 8개 중에서 7개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그 기업이 김성수 선생이 만든 경성방직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경성방직은 이제 경방이라는 회사로 지금까지 상장돼 있거든요. 정말 우리 증시의 영욕의 세월을 함께 했던 기업은 이제 경방이 거의 유일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장 초에 한국증권거래소는 주식이 거래되는 장이라기보다는 채권이 거래되는 장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정부가 이제 나라를 운영할 때 세금을 걸어서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빚을 냈습니다. 이걸 이제 국채라 그러죠. 그래서 건국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국채가 거래되는 장이었고 또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 이후에 토지 개혁을 하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증서도 또 많이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956년도에 증시 개장 이후에는 주식 거래는 전체 거래의 10%도 안 됐고 채권이 주로 거래가 되는 장이 대한증권거래소의 출발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도 이제 건국국채가 가장 많이 거래가 네. 되었던 거잖아요. 그럼요. 건국국채는 이제 국채니까 나라에서 발행하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증권시장 최초의 어떤 증권 파동이 한번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국채가 주로 거래가 되는 시장이었는데 정부가 부도가 날 수는 없어요. 채권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정해진 때 이자 주고 만기가 되면 갚으면 됩니다. 근데 그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국채를 중개해주는 증권사들 그 당시에 국채를 가지고 증권회사들이 아주 투기적으로 막 공매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국채가 없는데 일단 팔아놓고 보고 그래서 이제 매도 측과 매수 측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때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채를 매도했던 측이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그 결제를 대신 조정해주고 또 그 여파로 몇 개 증권회사들은 파산하기도 했고요. 50년대에 이제 한국의 모든 산업이 지금보다는 영세했겠지만 증권회사도 지금과 같은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이 최초의 증권 파동은 1950년대 국제파동이라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근데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라고 하는 건 안전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제대로 결제도 안 되고 손해를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국채 발행을 못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균형재정이라고 하는 게 도그마처럼 이제 작동하게 됐고, 그럼 정부가 돈을 세금으로 못 거두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렸어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그래도 국채는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고요. 지금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많이 높아졌지만 우리가 한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행을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중앙은행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시장의 눈치를 안 보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정부가 차입을 해서 재원 마련하다 보니까 돈도 조금 더 방만하게 시장의 견제 없이 조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물가가 불안한 인플레이션을 고생을 했는데 전 이게 정부의 조달 방식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채라고 하는 게 한국에선 별로 존재감이 없다가 한국에서 국채라고 하는 게 또다시 발행이 되고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99년이니까 1958년에 국채 파동 이후에 한 30년 동안의 단절기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본시장이 열리면서 국채 거래가 가장 활발했는데 58년에 있었던 제10호 국채파동이라고 부르는 이 국채파동 이후에 거의 뭐 3, 40년 동안 채권은 암흑기를 걷게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또 국채 말고 회사채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기업이 돈을 빌릴 때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시장에 파트너가 없었어요. 시장에 그 정도 자금이 없었기 그럼요. 때문에. 부가 축적이 돼야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의 양태가 정부의 영향을 받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꾸고 또 돈을 가진 은행은 권력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관치금융이라는 형태가 시장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허가권이라든가 인사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었던 정치의 영향이 금융에 깊숙이 개입을 했던 게 뭐 한국 금융 초기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했어야 할 자금 출처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 역할을 정부 그리고 정부가 통제하는 은행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채파동 이후에 62년에는 이제 이른바 대중주 파동이라는 대한증권거래소 주식을 줄인 말이죠. 대중주. 대중주 파동이라는 또 엄청난 증권 파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1962년은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했던 게 1962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58년도 국채파동 이후에 이제 투자자들이 너무 큰 트라우마를 받다 보니까 채권의 거래도 잘 안 되게 되니까요. 이제 주식 시장을 좀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그것을 기업금융의 장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초기 청사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도 한국은 한국거래소가 지금 상장돼 있지는 않지만 증권거래소가 상장된 나라들이 지금도 꽤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대한증권거래소도 이제 상장을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게 뭐 스포츠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야구팀 대기업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삼성도 하고 SSG도 하고 롯데도 하잖아요. 1950년대 한국 스포츠의 중심은요. 해병대, 전매청, 국세청. 대부분 정부기관. 정부기관이에요. 민간 자본이 축적되지 않으니까 스포츠도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어쨌든 뭐 주식시장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뭐 민간 기업들이야 토양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공기업들을 상장을 시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증권거래소가 상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중주 파동, 대한증권거래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가 그야말로 폭락을 하는 최초의 주식과 관련된 스캔들이 대중주 파동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거는 그 이유가 명확히 이제 밝혀지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에 가깝게 그 당시에 이제 집권을 했던 분들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시세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지금으로도 이제 문헌에 전해지고 있고요. 금융이란 것 자체가 신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규범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흥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한국도 그렇게 출발해서 정말 이렇게 번듯한 자본시장이 70년 동안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